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과 회담을 합니다. 국방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14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의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방위상과의 양자회담은 4년여 만으로 양국은 회담에서 각국의 국방정책과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 양국 국방 교류와 협력 증진 문제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신미일 가이드라인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명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관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등 주요국 국방부 장관과 안보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참석에 앞서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합니다. 한 베트남 양국은 지난 2009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특정 보훈단체 등에 맡겨오던 피복 생산에 대한 수의 계약을 올해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수의 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 일용품을 상용화해 병사들이 마음에 드는 제품을 사서 쓸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일부 보훈관계단체에서 도맡아 보급해오던 피복류를 내년부터는 경쟁조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 공장이나 특별법인 같은 경우는 15년까지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16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이제 그런 특별법인이나 새마을 공장은 수의 계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현재 수의 계약 단체에서 조달하고 있는 제품 중에 우수한 상용품이 시중에 있는 경우에는 품목 자체를 상용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도리 등 5개 품목은 올해 안에 우수 상용품을 구매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가의 보훈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와 연관돼 있는 만큼 당장 100% 상용 전환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개인 일용품인 치약이나 칫솔 등을 병사들에게 현금을 줘서 시중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현금 지급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까지는 면수건 등을 현금 지급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양말과 속옷까지 가능한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이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된 피복업체들과 납품 계약을 맺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 적합한 시공자나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지난 2012년 원가 부풀리기로 부정당 제재를 받은 7개 단체는 그에 따른 부당이익금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군수사령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군수와 물류 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6일 육군 군수사령관과 철도기술연구원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35명이 참석했습니다. 물류와 군수 분야의 기술 정보 교류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 인력과 군 물류 현장 인력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구시설과 장비 등 신기술 성과물을 공동으로 적용해 활용하는 방안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식에 이어 양 기관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육군 물류 현장 시스템에 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는 앞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첨단 기술과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미래 군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육군 55 보병사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장병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500여 명을 부대로 초청해 부대 개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22일 부대는 간부와 부모, 용사들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가정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군악대의 마침 공연과 특공무술 관람을 시작으로 병영식 체험과 생활관 견학 등 군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안보교육관에서 뮤지컬과 노래, 연극 등이 펼쳐진 나라사랑 콘서트를 관람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부모 초청 부대 개방 행사를 개최해 부모님들에게 아들들이 생활하는 군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국방홍보원이 각 군의 정훈공보실장을 초청해 국방정책홍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6일 국방홍보원장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사령부 정훈공보실장, 그리고 홍보원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방정책 홍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국방 네트워크를 강화해 군의 지지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방뉴스를 제작하는 TV 스튜디오와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 국방일보 사무실을 방문해 군과 민이 소통하는 국방안보 제작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6.25 해외 참전 용사 초청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실종자 유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이해 6.25 전쟁 참전 미군 실종 장병 유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유가족 49명 중 22명은 공식 행사에 이어 23일 열린 육군 3사관학교의 초청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6.25 전쟁에 참가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미군 실종 장병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군악대의 환영 연주와 서관생도 충성의식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8강모 사나이. 입소식을 마치고 정식 훈련병이 된 해병 1197기들. 최고의 해병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우리 훈련병들이 앞으로의 훈련 기간 동안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할 병기를 수여받았습니다. 걱정과 설렘, 만감이 교차하는 병기 수여식 현장,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신병 제1197기 병기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소식을 마치고 정식 훈련병이 된 1197기. 앞으로의 훈련 기간 동안 수족과 같이 함께할 병기를 받습니다. 이러한 총은 많으나 이 총만이 나의 것이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벗이다. 내가 없이는 이 총은 무용지물이 되며 또한 이 총이 없이는 내가 무용지물이 된다. 평화 통일을 이룩하여 평화가 올 때까지 이 총을 휴대할 것을 엄숙해 선서합니다. 교육대장께 대하여 경례 필승! 이날 병기 수여식에서는 소대장 훈련병 임명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동기들을 대표해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이들의 활약도 기대해보겠습니다. 한 소대의 대표로서 해병의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부대 부대장으로서 굳은 일이라도 다른 동기보다 먼저 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대장이 되겠습니다. 국방TV 정훈 콘서트 프로그램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훈련병들. 군인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들을 배우는 정신교육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훈련병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집중 또 집중합니다.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험난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병 때부터 애국심,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필승의 신념 등을 함양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애국심, 국가관, 그리고 적의 개념을 잡아주는 안보관, 군인의 가장 기본인 군인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예, 충성,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태의 기상, 그리고 애국, 애족의 정신 등이 있습니다. 그 6개의 가치관 중에서 나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임전무태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의 가치관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전쟁이 임하여 후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승의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발표하고 나누는 정신교육 시간. 훈련병들은 군 정신을 배우고 익히는데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른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립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는 훈련병들. 그런데 식당이 아닌 우천시 교장으로 모여듭니다. 식사도 거르고 바로 다음 훈련을 하는 건가요? 제도대응으로 훈련! 부드럽게 자신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듯이 편안한 자세로 한다. 알겠습니까? 식사를 거를 순 없겠죠. 식사 전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 이미 배웠던 훈련을 복습합니다. 6주 동안 다양한 훈련을 해야 하는 훈련병들에게 반복 훈련은 필수. 1197기 훈련병들은 잠깐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헬기와 전투기용 시뮬레이터 훈련 장비를 국산화시킨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바로텍 시너지인데요. 기계와 전자를 융합시킨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뮬레이터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방산인 시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기 시뮬레이터 시연 영상입니다. 조종사의 무전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조종관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니 조종석을 구현한 장비가 그대로 움직입니다. 핵심은 국산화시킨 CLS, 조종 반력 장치가 장착된 것. 항공기와 동일한 조종감을 제공하는 첨단 메카트로닉스 체계로 엔진 고장과 비상 추락 등 다양한 비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가능합니다. 실제 항공기에서 구현할 수 없는 일들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비상훈련을 할 수 있고 전체 운영 유지비가 한 98% 이상 세이브됩니다. 전기세만 들어가면 되니까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개발한 장비의 기종은 다양합니다. KUH 수리온과 KT-1, KF-16 등 항공기용 시뮬레이터 개발에 성공했고 특히 미국 항공안전청에서 최고 등급인 레벨 D를 받아 주목받았습니다. 회사 설립 9년차, 연구 개발에 매진한 결과로 앞으로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뭔가 움직이면서 또 다이나믹스에 대한 역학적인 계산이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좀 세분화시켜서 부분적으로 사업 발주를 주시면 저희 중소기업들이 어플라이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걸 하나씩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 개척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중동 등 국가를 상대로 군수용은 물론 민수용 시뮬레이터와 연관된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 국내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수출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저희가 그 MOU 및 NDA 계약을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제한 사항으로 그런 게 과연 그러면 군수용은 많이 했지만 민수용에 대한 결과, 그 경험, 실적을 가져오면 자기들 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국내에 저희 바이모스 장비를 민수화하고 실적을 쌓는 것이 세 번째 목표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군 전투력을 높이면서 안전과 예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바로텍 시너지의 시뮬레이터. 국내 최고의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형형의 바람이 분다. 훈훈한 사랑의 바람이 형형의 사랑이 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이 사랑해요. 우리들의 병영에 부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군. 따뜻한 병영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지난주 육군 39사단 선우임 간의 뜨거운 우정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군 3함대 사령부 장병들과 지역 아동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해군 3함대 사령부 장병들은 지역 아동들을 위해 매주 학습 지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장병들과 아이들의 만남은 재능 기부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사랑의 군 오늘은 해군 3함대사 장병들의 따뜻한 나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점 같습니다. 같이 똑같은 장난쳐주고 맞춰가다 보니까 즐겁습니다. 원래 쉬는 시간에는 항상 TV를 보곤 했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3, 4학년 수학을 가끔 책을 열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저 또한 마음적으로 뿌듯함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좋은 그런 나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시골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두 부부분들이 이렇게 농사철에 농사일을 하러 나가면은 이렇게 훌륭한 우리 군인 장병 아저씨들이 자기들의 전공을 이렇게 살려서 또 아이들에게 지역 아동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를 하고 또 이렇게 실력도 너무 많이 향상이 되어서 밖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진짜 밖에 나가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도 많이 나고. 시험 점수가 올랐어요. 재밌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재미있었어요.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애들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볼 때마다 그런 모습 보고 애들 집에 보내고 이제 저도 다시 부대로 복귀할 때 그런 뿌듯함이 듭니다. 아이들과 이제 공부한다기보다는 함께 교감하면서 저도 모르게 뿌듯함을 느낀다 해야 할까?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좀 순수함도 느끼고 그리고 거짓 없는 게 엄청 좋고 어려운 문제를 풀면요 선생님 알려주면 계속 풀다 보면 재밌어요. 더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얼굴도요 잘생겼고 공부도요 더 쉽고요. 쉽고 친절하게 알려줘요. 어느덧 늦봄의 따사로움이 초여름의 더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장병들은 각종 야외 훈련과 연일 계속되는 전투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요. 다가오는 혹서기를 맞아 건강관리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사랑하는 가족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